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청와대는 전대협 주사파 분들이 장악을 했고, 모든 분야에서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할 문제지만 이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부터 한미 FTA가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집권을 하면 한미 FTA를 재협상에서 독소 조항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두루를 부릅뜨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감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저희 당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하고 제2의 이완료이라고 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데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익 손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이 100일을 보면서 그 안보는 먹통이고 또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고 또 국회와의 관계 또 협치는 불통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언급을 했고 정책은 졸속이고 급격이고 퍼주기로 포퓰리즘 정책이 가시화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신적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 유영진 맞죠? 유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그 상임위 활동을 보면서 국민 모두가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일에는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태 파악도 하지 않고 제대로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지만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한 식약처장이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한 것은 저는 글쎄요, 좋게 말하면 정말 코미디를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의원들이 질의한 사태 종용에 대해서는 웃음으로 대하고 총리가 질책한 것에 대해서는 짜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동문서답, 멍때리기 또는 언론 탓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저 사람을 믿고 우리가 먹거리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 회의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보나코 인사, 보훈 인사, 나홀로 인사 이 코드 인사는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로 어저께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공직자의 기본도 안 돼 있고 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식약처장 우리 총리가 책임 총리답게 해임 건의안 1호로서 식약처장을 제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방송 장악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골적인 방송 장악 저지 의사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저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실제 행동은 여당과 노조를 동원해서 문재인 정권 장악으로 또 정권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노골적 의사나 다름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송의 독립과 자유는 정부가 아니라 방송 구성원들의 자율적 행동과 또 시청자들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저께 김태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로 격상을 시켰고 또 국회 미방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 또 언론 길들이기에 대해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만약에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종용 또는 공영방송 내부의 노사 갈등을 부추긴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문제를 제기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후폭풍에 문재인 정부는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그런 이 태도를 보면은 이 도둑이 재발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 국면에서 정권을 획득한 문재인 정부가 또 상당히 두렵겠죠. 또 정권을 또 뺏길까봐 이게 두렵기 때문에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 그 방송 장악이라는 걸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입장을 눈속임하고 해서 공정방송을 외치면서도 결국은 방송을 자기 수중에 손아귀에 넣겠다 하는 이런 모습이 어저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또 잘못한 부분을 덮고 또 국민의 눈속임에 또 쇼를 또 하기 위해서 임명된 지 얼마 안 되는 정현백 여성부 장관이 건의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의 여성 비하 발언, 성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경질 경위를 했다고 건의를 했다고 하지만 어저께 무력하게 자기도 느낀다 하는 그런 장관에게 또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부처의 장관의 말도 무시하고 탁현민을 감싸돌고 탁현민이 결국은 대통령의 잘못을 덮고 국민에게 눈속임을 하는 그런 쇼를 벌이는 이런 아주 절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국민의 반발과 또 내부의 장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꿰차고 있는 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대하고 또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심히 우려스러운 정말 권력을 잡고 또 유지하는 것에만 모든 국정의 목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문재인 정부 지금이라도 공정방송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방송 장악의 음모를 중지하고 또한 국민이 또 싫어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내부 측근들을 과감히 쳐내고 올바른 국정을 지금이라도 하지 않는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은 법원 내의 하나회로 여겨졌던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판사입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명칭처럼 순수한 학술 연구 모임이었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 속해 있던 법관들이 어떠했나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른바 진보적 판결의 이면에는
항상 이들 단체에 속한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에 경찰관이 여대생을 목졸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내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물론 상급심에서 다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노동당원 12명 국회 로텐더홀 점거 관련해서 공소기각이라는 아주 허황된 판결을 했던 판사도 그랬습니다. 물론 다 뒤집어졌죠. 더해서 이들은 짱돌처럼 단단히 뭉친 법원 내 사조직으로 사실상 자신들의 목소리를 법원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오도해 왔습니다. 중간에 한 회장을 지낸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2010년 1월 당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당시 이제 회장을 하고 있던 판사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박시환 정신으로 함께 나가자. 이렇게 이제 자신들을 이렇게 단단히 뭉치는 이런 걸 이제 당시 지적했던 기사입니다. 이런 활동을 한 대표적인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했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를 특정 조직 출신들로 줄을 세우고 대다수 양심적인 판사들을 축출하려고 하는 사법 쿠데타일 수도 있다. 미리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추는 식의 판결을 하는 소위 기교사법,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합니다. 2010년 문화일보가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부 사조직 존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56%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은 폐지해야 된다 했습니다. 거기 따라서 국민 여론에 밀려서 우리법연구회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2011년 당시에 이제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면 소위 그 연구 지향점이 없는 이념 서클이다. 이 재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회라고 하면 민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회 등등 이런 연구 지향점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우리법연구회 이런 이제 해서 이념 서클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인권법 이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것이 연구 지향인 것처럼 위장해서 문패만 바꿔가지고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해서 여전히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사조직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화된 이념 판사 출신들이 사법 영역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법무부 법무실장도 과거에 이제 검사들이 해오던 자리입니다만은 문민화 뭐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이 조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청년법률가협회 판사들이 이런 조직을 이념 서클을 만들어서 사회 문제가 되자 일본 최고재판소장이 나서 가지고 징계도 하고
또 업무에서 일부 배제도 시키고 해서 해체시킨 바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를 부르짖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분명히 적폐 조직이죠. 예. 이런 조직에서 활동하던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스스로 적폐를 옹호하는 것이자 국민을 주권자로서가 아니라 비지배자 핫바지로 만드는 겁니다. 말로는 사법권 독립을 외치면서도 자신들의 영달을 꾀해온 소위 나쁜 조직입니다. 여기에 몸담은 사람들 법원 내 이념으로 편가르기 해서 사법의 신뢰를 잃게 한 장본인들이 장마 뒤에 솟아나는 독버섯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그리고 그 사법 영역을 지배하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법원 하나회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한미 FTA 국회 의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미 FTA를 현대판 을사늑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서 나서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이며 현행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도대체 뭡니까? 2011년에는 반대했다가 그 다음에 자신들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정말 은근슬쩍 통상교섭본부 협상 최전선에 나서 있는 사람은 또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이겠습니다. 뭐가 입장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금 혼란들은 결국은 지금 원전 문제, 공무원 증원 문제, 문재인 케어 문제 이런 것들 내일은 내다보지 않고 오직 지금 앞일만 살펴보는 이런 민주당 움직임들에 대해서 같은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오직 국민 눈속임 쇼통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한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거보다 약 7% 가까이 늘어난 420조 원대 슈퍼 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가 늘었는데 이 7% 수치는 2009년에 10.9%, 10.7% 증액한 이후에 최대입니다. 그런데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처럼 지금 이 예산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막대한 재원이 동원되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실천한다라는 명분으로 하겠는데 문재인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표적 증세 그리고 부자에 대한 증세, 대기업에 대한 표적 증세를 발표했고 20조 중반대 국채까지 발행하기로 지금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국민들을 얼마만한 빚더미 위에 올려놓을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유엔은 이번에 새로 추가 제재를 하면서 외화벌이 근로자와 추가 계약하는 것도 금지하는 좀 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대화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대화를 구걸했습니다. 맹립 대화 구걸에 대해서 북한이 순진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냉대를 받고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은 현금이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과거 민주당 정권, 참여정권과 똑같이 돈을 주고 사이비 평화를 얻겠다라는 그런 속내를 드러냈는데 지금의 북한의 핵 능력 발전 단계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핵 인질의 길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어제 국토위 교문위를 했나요? 교문위에서 김석기 의원님이 처음 제기하신 문제인데요.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잘 기억하시다시피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과거 본인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할 때 늘 민중 의뢰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또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참석한 행사에서 민중 의뢰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삼았습니다. 뭐 전교조라든지 각 시민단체, 소위 좌파 시민단체에서 우리의 국민 의뢰는 무시하고 민중 의뢰만 하는 것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부정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관을 심을 수 있고 또 애국심을 오히려 애국심을 사실상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국민 의뢰를 권장하기 위해서 2010년에 국민 의뢰에 관한 훈령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지난 8월 10일 행정안전부는 이 국민 의뢰 훈령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한마디로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이 국민 의뢰가 각급 행정기관이라든지 각급 교육기관에서 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그러한 국민 의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삭제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는 답변하기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국가보훈법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러한 국민의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의 취지가 다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독립유공자 대상자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훈령의 형식이 법령의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그 법의 규정의 형태를 보면 이 또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행안부의 이러한 국민 의뢰를 삭제한 이러한 행위가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코드 맞추기로 했다고 보기보다는 결국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과거 우리가 문제 삼았던 민중 의뢰만을 하는 것을 당연시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을 내딛는 거 아닌가 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 국민 의뢰 규정 훈령의 형식이 적절하지 않는다면 법령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랑하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을 높일 생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청와대는 전대협 주사파 분들이 장악을 했고 모든 분야에서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할 문제지만 이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부터 한미 FTA가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집권을 하면 한미 FTA를 재협상에서 독소 조항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감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식약처장이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한 것은 저는 글쎄요, 좋게 말하면 정말 코미디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의원들이 질의한 사태 종용에 대해서는 웃음으로 대하고 총리가 질책한 것에 대해서는 짜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동문서답, 멍때리기 또는 언론 탓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저 사람을 믿고 우리가 먹거리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 회의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보나코 인사, 보훈 인사, 나홀로 인사, 이 코드 인사는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로 어저께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공직자의 기본도 안 돼 있고 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식약처장 우리 총리가 책임 총리답게 해임 건의안 1호로서 식약처장을 제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방송 장악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골적인 방송 장악 저지 의사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저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면서도 결국은 방송을 자기 수중에 손아귀에 넣겠다 하는 이런 모습이 어저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또 잘못한 부분을 덮고 또 국민의 눈속임에 또 쇼를 또 하기 위해서 임명된 지 얼마 안 되는 정현백 여성부 장관이 건의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의 여성 비하 발언, 성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경질 경위를 했다고 건의를 했다고 하지만 어저께 무력하게 자기도 느낀다 하는 그런 장관에게 또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부처의 장관의 말도 무시하고 탁현민을 감싸돌고 탁현민이 결국은 대통령의 잘못을 덮고 국민에게 눈속임에 하는 그런 쇼를 벌이는 이런 아주 절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국민의 반발과 또 내부의 장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꿰차고 있는 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대하고 또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심히 우려스러운 정말 권력을 잡고 또 유지하는 것에만 모든 국정의 목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문재인 정부 지금이라도 공정방송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방송 장악의 음모를 중지하고 또한 국민이 또 싫어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내부 측근들을 과감히 쳐내고 올바른 국정을 지금이라도 하지 않는다면은 실제 행동은 여당과 노조를 동원해서 문재인 정권 장악으로 또 정권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노골적 의사나 다름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송의 독립과 자유는 정부가 아니라 방송 구성원들의 자율적 행동과 또 시청자들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저께 김태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로 격상을 시켰고 또 국회 미방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 또 언론 길들이기에 대해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만약에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종용 또는 공영방송 내부의 노사 갈등을 부추긴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문제를 제기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후폭풍에 문재인 정부는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그런 이 태도를 보면은 이 도둑이 재발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 국면에서 정권을 획득한 문재인 정부가 또 상당히 두렵겠죠. 또 정권을 또 뺏길까봐 이게 두렵기 때문에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 그 방송 장악이라는 걸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입장을 눈속임하고 해서 공정방송을 외치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저희 당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하고 제2의 이완료이라고 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데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익 손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이 100일을 보면서 그 안보는 먹통이고 또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고 또 국회와의 관계 또 협치는 불통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언급을 했고 정책은 졸속이고 급격이고 퍼주기로 포퓰리즘 정책이 가시화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신적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 유영진 맞죠? 유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그 상임위 활동을 보면서 국민 모두가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일에는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태 파악도 하지 않고 제대로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지만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한